장학일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긴급하게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새해 들어 복 많이 받으시고 평강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침 일찍이 우리 전준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전준환 목사입니다. 아직 잠이 들 깨셔서 마이크다 대고 다시 인사하세요. 예, 전준환 목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홍동명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홍동명 목사입니다. 지금 한남동에 우리 긴급하게 많은 분들이 글로 모여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까지 저들이 영장 발부한 걸 집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지금 당장 중부 상류 쪽에 계신 분들은 한남동 쪽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애국 집회뿐만 아니라 이제 저 공수처에서 오는 저 불법적인 요소들을 우리 국민들이 막아야 할 때가 된 것을 알고 우리는 가장 저들은 불법으로 행하지만 우리는 이 헌법이 보장해주는 그러한 우리 저항권으로 국민 저항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지난번 정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국민들을 다 깨웠고 특별히 정말 이 한남동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많이 깨웠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최고의 고령자 학자이신 김영석 박사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신의 한 수를 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에 정말 자기의 대통령직까지도 내놓고 신의 한 수를 뒀다 할 정도였는데 우리 그거 전준환 목사님이 그 말씀을 잘 하시는데 한번 그 얘기 준비됐으면 한번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 김영석 교수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것은 정신 나간 자충수다. 이렇게 심지어 국민의힘이나 우파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김형석 교수는 북한에서 그 김일성이 다녔던 그 교회, 네. 그 교회에 같이 다녔던 104세 된 우리나라의 학자 아닙니까? 네, 네. 이런 분인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것은 정말 신의 한 수를 두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온갖 치부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네, 네. 7가지로 아주 정리를 잘했어요. 네. 이 사람이. 네. 첫째는 담화문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그동안 목리를 부리고 깽판이 드러났다. 그래서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간첩법을 방해하고 이런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있다 하는 것을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게 말이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진영에서는 선관위 부정선거를 아주 금기시해요. 네. 그리고 방송에서도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정선거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네. 수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선관위가 좌파를 비유하는 그 성역이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좌파의 나팔수로 전략한 언론의 종편 그리고 작용화된 거 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야, 이제 일간지도 믿을 수가 없고 종편도 믿을 수가 없구나. 네.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네. 네 번째로는
국민의 힘에 숨어 있던 위장 우파들 있죠. 네네. 위장 우파들을 색출해냈다는 거예요. 한동훈을 비롯해서 졸개들, 12명의 한동훈 졸개들. 그 졸개들 네. 탄핵 찬성파들을 드러냈다. 그 다음에 군 내부의 쓰레기 장성을 색출했다는 거예요. 네네. 똥별들, 그래서, 똥별들. 네, 계엄령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장성을 이제 찔찔찔 우는 그런 장성들이 네. 이런 똥별 아까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좌파에 부여가는 좌빨 연예인들 네. 이 사람들이 막 미국 CIA에서 이제 신고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요즘 보니까 이 연예인들 안 나오잖아요. 완전 싹 들어갔어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탄핵 집회에 찬성하는 중국이 개입되어 있다 여기에 예. 이것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아주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신의 한 수를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네. 참 김형석 교수는 우리가 젊은 날부터 그분의 글을 많이 보고 감동을 받고 했는데 참 노익장 교수면서 대한민국을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잘 정리해가지고 명쾌하게 설명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좀 널리 보고 참 잘했으면 참 좋겠네요. 네. 여하튼 비상계엄은 김영석 교수는 성공했는데 신의 한 수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 한남동 거기가 골고다의 십자가의 장소가 지금 됐다. 우리가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다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면요.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가서 막 찍고 했는데 그 사진 지금 보낸 거 좀 한번 올려보세요. 이 사진 좀 보십시오, 목사님. 지금 저 눈을 맞으면서 비늘을 쓰고 한남동에 길거리에 앉으셔서 지금 밤을 새고 있는 겁니다. 저게. 어제 지금 광경이잖아요. 어제입니다. 어제. 네. 자, 또 넘겨줘 보세요. 자, 이 보십시오.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왜 저 일을 합니까? 따뜻한 아랫 목내 팽개치고 왜 저렇게 계속 넘겨줘 보세요. 또 넘겨보시고 자 이거 보십시오. 이 눈보라를 맞으면서 지금 저기서 그냥 스티로폴 깔고 누워서 있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십시오. 자, 이 눈보라를 다 맞으면서 또 전체적으로는 저런 눈보라를 다 맞아가면서 애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 정말 생명을 걸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몰수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왜 그러느냐? 국민들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전 총장님이셨던 분이 이제 우리 교인이 거기 가서 젊은이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야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이 무너졌고 그리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어르신들이 애를 썼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이제 깨닫고 자기들이 싸워주겠다니까 어른들이 가서 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 보고 너무 힘든데 저 가서 쉬었다 오시죠. 그랬더니 난 여기서 죽을래요. 안 가겠습니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우리 손주들한테 우리 후세들에게 절대 공산주의는 물려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죽어도 이번에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냥 가슴이 저리고 아프다고 해서 매일 이분이 나가서 저분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먹을 것도 사드리고 막 이러면서 애를 쓰고 계세요. 어제도 우리 교회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저기 가 있더라고. 그걸 보니까 참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생명이 대단한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홍 목사님 저걸 보니까 어떤? 네, 저는 뭐 참 두 번 가봤는데 참 갈 때마다 가슴이 저리고 눈물이 나면서 오늘 아침에도 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들 생각하니까 내가 이 전선에서 죽더라도 싸우는 것이 이 시대 내가 할 일이다. 네. 어떻게 저 천진난만한 이 참 손자 손녀들 저뿐만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자유로움을 만끽 했던 우리 부모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저들에게 베네수엘라 같은 사회주의, 북한 같은, 중국 같은 저런 공산주의 체제 물려준다. 거의 지금 이재명과 그 체제가 그 자체가 이미 전체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한 사람도 거기에 누가 그에 가거나 반항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조직 내에. 네. 그러니까 그놈이 대통령이 되다 하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갈 때 숨을 쉴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나라에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고생하더라도 정말 이 투쟁하다가 쓰러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부모된 도리도 마땅하다. 그리고 목사로서 본인처럼 우리가 그 정도는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싸우다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장렬하게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거기 있는 연약한 참 할머니, 할아버지, 여자들, 그 또 젊은 청년들까지 볼 때에 정말 우리 한국계 일부 목사들이 아주 잠꼬대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가 당신들이 말이죠. 뭘 하는지 목사들이 말이죠. 뭐,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지금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그동안에 행정부의 모든 탄핵해서 정부를 마비시켰잖아요. 예? 전 목사님. 예. 그 정부를 마비시키고 입법부가 지금 완전히 이 사법부까지도 통제하고 있는 꼴이잖아요. 지금 뭐 헌재니 뭐니 이런 데로 다 들어가서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시를 받고 있고 왜 우리가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냐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의 범법을 다루지 않은 판사들 이름을 확인해서라도 그 판사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고발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헌재 지금 심각한 건 헌재에 우리가 알아서 집 앞에 가서 개인 시위라도 하고 엄마 부대들이 뛰어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명단전 한번 줘보실래요? 헌재 8명을 한번 제가 봅니까? 현재 8명 헌법재판위원회죠. 거기 보니까 문재인 전 그 대통령일 때 임명한 사람이 둘이더라고요. 문영배 판사하고 이미선 판사. 예? 근데 저 이미선 판사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저 두 사람들. 그렇죠? 그다음에 문재인이가 임명했던 전 그 김명수 대법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예. 임명한 사람이 지금 정정미, 김영두 판사예요. 예. 두 사람 있다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에서 이번에 그 최상목이가 임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야당 추천으로 임명한 사람 정계선 그리고 여당 추천으로 한 조한창 판사인데 저 사람도 지금 밋밋하죠. 여당에서 추천해도. 저것들도 뭐 믿을 수 없는 놈들이 전부.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 정영식 판사 한 분이고요. 또 대법원장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 김복형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보면 이게 사실은 쟤들이 속전속결로 뭘 하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 편이 많다 이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4월 18일 되면은 저 문영배하고는 좀 그 임기가 만료돼 나와야 되거든. 네. 4월 18일 날. 조금 내려주세요. 4월 18일 때 문영배하고 두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네. 그래 되면은 안 되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속전속결하기 위해서 내란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지만은 수많은 또 증인과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또 이재명의 저 법원의 시기가 잠깐 돌아가니까 이재명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 대선 출마할 수 없고 국회의원이 배치가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게 끝나거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무조건 윤석열을 아웃시키려고 하는 이 지금 현재 저 내란 이걸 갖다가 빼라하는 것도 이 저 헌재에서 민주당에 권고했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러면 이놈들 다 똑같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들 중에 한 놈들이지 이놈들이. 우리 장 목사님, 네. 지난 그 토요일 날 네. 우리 그 헌법학자 네. 김학성 교수가 네. 최상목이를 을사오적에 비유하더라고요. 아, 예. 가장 나쁜 놈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왜 저 최상목이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아니 야당도 한 사람 추천했고 여당도 한 사람 추천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 사람이. 근데 최상목이가 정말 저놈이 나쁜 놈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6명이 있었을 때는 한 명만 반대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한 명만 반대해도. 네.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최상목이가 2사람을 임명해가지고 이제 몇 사람이 반대를 해야 돼? 3사람이 반대를 해야 돼. 예. 그래서 3사람이 반대를 해야 되는 길을 이 최상목이가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최상목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의 경우에 탄핵이 된다면 6명 체제 아래에 있었을 때는 한덕수 총무가 국무총리가 이걸 확실하게 알고 이걸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최상목이가 2사람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지금 빠져버린 겁니다. 네. 이 최상목이가. 네. 그래서 이것은 을사오적에 비유하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 문영배 판사, 이미선 판사, 정정미 판사, 김영도 판사, 정계선 판사, 조한창 판사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면서 법을 똑바로 지켜라. 지금 나라의 체제를 저들이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전에 그 김문수라는 분이 쓴 책 보면 판검사가 망친 대한민국 이런 책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겼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대한민국 말아먹을 인간들이더라고요. 그래, 대한민국에 소위 말하는 법조인이라 하는 인간들이 얘가 대한민국 북한 넘어가는데 저놈들은 앞으로 자자손손 대대로 앞으로 이완용 이상으로 우리가 역사에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 나라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의 엉터리 같은 법조인이 해가지고 나라의 망국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뭐 내란 수계다 어쩌자 그걸로 다 탄핵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한번 넘겨서 이제 우리 그 이재명과 헌법재판소의 은밀한 뒷거래 모습으로 보이는 그것 좀 한번 좀 띄워줘 보시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한번 올려줘 보세요. 여기 보면 그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은밀한 뒷거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내란 수계라는 말이 우두머리라는 말이잖아요. 저거를 이제 수계라는 게 북한의 단어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요즘에 우두머리로 바꾸더라고. 그 우리나라 법조문 우두머리 돼 있고 북한은 주로 수계라고 많이 하죠. 그 명백하게 일정한 지시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러다가 이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또다시 우두머리로 돌아오는데 이미 대한민국 참 적게 있는 국민들이나 이 사람 다 들켰는 거예요, 저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장 목사님 네. 이걸 보면 이재명이가 전과 몇 범입니까? 전과 4범에다가 4범, 네. 지금 뭐 12개인가 지금 제목이 지금 제목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경우에 보면 이런 사람은 정치에서 이미 다 퇴출이 된 사람이야.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재명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또 정치의 어떤 뭐 대단한 그런 인물도 아닌데 이런 잡범이 이렇게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법관을 비롯해서 민주당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국회의원들도 네. 아니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100몇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맞아요. 거기에는 또 야당도 그 안에서 있고 그랬는데 있죠. 네. 그러면 이것을 누가 뒤에서 조종하느냐? 국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면 이 세력들이 종북 좌파 세력 그렇죠. 아닙니까? 그 종북 좌파의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여기에서 이재명을 내세워 가지고 이재명을 내세워 가지고 대한민국을 우리 이야기한 대로 뭐예요 그거 반란 세력 무슨 반체제 세력. 반체제 세력 반헌법 세력 이 사람들이 은밀하게 아니고 뒤에서 드러내 가지고 어떤 우리 그 할아버지 말에 의하면 저 위에서 위에 지시가 없이는 절대 이럴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틀림없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걸 보면 헌법기관이라든지 법관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저 위에 지시가 없이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다.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한 번 더 하나 더 넘겨서 보면 이제 탄핵소추 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서로 협의했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헌재에서 오히려 권했다는 말도까지 있으니까 예, 이게 예. 시가가 문제라 원천무효인 거네 헌법재판소 저 자체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민주당의 최후 전략이 뭐냐 이거야.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 준비기일에서 민주당은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철회했어요. 거기 보면 뭐냐면 내란죄는 복잡한 사안이고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가서 왜 내란죄인지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찬성한 사람들 하나하나 불러다 놓고. 그러면 예. 저대로 지금 내란죄를 철회했잖아요. 네. 내란죄를 이렇게 철회했는데 이걸 또 헌법재판소에서 철회하라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권유했다는 말이 그러면 나와요 그래. 아니 세상에 요번에 추천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야. 그 사람들이 예. 그러면 세상에 아니 재판관이 저 소송을 한 그 사람한테 목사님도 많이 고소도 당해봤지 않습니까? 네네. 고발도 당해보고. 그런데 재판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지. 그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말이 안 돼. 민주당 편들어 가지고 당신들 내가 보니까 이거를 하면 곤란하니까 우리가 권무원 하는데 이렇게 빼라 하니까 이쪽에 민주당 아이고 싶어 가지고 빼서 아니 그게 철회한 거지. 그걸 변호사가 한다면 몰라요. 근데 어떻게 재판관이 그 소송을 제기했던 국회에다가 이걸 민주당한테 빼라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한 통속이니까 가능한 이야기.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저들이 지금 무법천지잖아요. 완전 모범이지 지금. 네, 지금 뭐 무법천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입법 독재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사법부까지 갖고 놀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법부고 뭐고 행정부고 전부 다 이재명 손아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도 사실 대통령이 무슨 내가 보니까 식물이요. 아, 벌써 식물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금도 또 그 국민의힘에 있는 권영세인가 대통령의 권한을 없애기 위해서 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똑같죠. 두 건씨가 내각제하자. 지금 예. 현재 국민의힘의 두 건씨 하나는 그 원내 그 대표고 하나는 그 뭡니까 비대위원장으로 앉아 있는데 이 두 사람 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한때는 일컬어졌고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인간들이 지금 와가지고 아주 묘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저놈들이. 네. 그러니까 저놈들은 앞으로 희망이 없는 놈들이 전부 다 저게. 그러니까 보면 행정부도 말하니까 입법부를 제재할 게 없더라고 입법부. 그러니까 지금요. 예. 국회의원을 한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본 사람은요. 예. 대통령 안 해보고 싶겠어요? 그 대통령을 하고 싶은데. 대통령 저까진 대통령 해서 뭐해?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고 싶은데 길이 없어.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매불망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각제를 해가지고 자기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총리도 해보고 정권을 잡아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이 중심제를 이제 털어내고 이제 내각제를 하자. 이걸 지금 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 저들 국회 이번에 빨리 해산해야 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무법천지로 하는데 지금 한덕수 전 대통령 대행 총리 있잖아요. 예. 그 총리가 내란죄로 탄핵을 당했잖아요. 예. 그러면 저걸 빼버렸으면 원천무효지. 원천무효잖아요. 원천무효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나오라고 무효 선언하고 복귀해서 업무 복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원천무효 법을 지킬 선언하고. 필요가 없어요. 예. 저희들이 무법천지로 그래요.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수구하고 방어만 하지 마시고 이제 나는 내란죄가 처리됐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은 무효다. 그리고 나와서 업무를 하시라고. 그래 축구에 보면 토탈 사격하는 말이 있는데 전원 공격이거든. 지금 자유우파 보수는 뭐 국회의원이고 뭐 거리투쟁이고 전원이 전부 다 총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나가지고 국회 나가지고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기자회견하고 지금 보면 쟤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을 탄핵해서 이재명 사법방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니 탄핵당하고 나서 아니 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방어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나가서 탄핵이 무효됐잖아요. 내란죄가 철회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윤덕수 총리가 대행을 나와서 그냥 한덕수. 하라고. 한덕수 총리.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일을 하면 저들이 다시 자지 고발하든지 헌법 뭐 어디다 의뢰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공격적으로 나가고 그러면 저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까? 저들이 오는 공격으로 아, 그래. 이거 저가 어떻게 이제 막을까? 방어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쪽에서 행정부가 공격을 하라고. 그러니까 마가 멍청한 놈들, 마가 참 온상에 큰 놈들만 장관 앉혀놓고 해놓을 게네. 저 인간들이 국회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 일찌감치 없어질 정당입니다. 저거 하나도 쓸모없는 인간들이 그들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 속에서 자기 보시를 잘해가지고 다음에 국회의원 한 번 더 점을까. 뭐 오늘 아침부터 입이 자꾸 거칠어지는데. 그러니까 무법 천지를 하고 있는데 전준환 목사님. 예. 무법 천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법을 지키다가 이게 다 끝나버려. 재판에서 졌어. 예. 그러면 나라 망하는데 그냥 그 법만 보고 있겠어요? 아니면은 저게 불법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들은 무법 천지로 나오는데 예. 법에 없는 것도 막 뜯어 고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수구적으로 있냐고 있는 기본법을 가지고 나가면 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보수는 네. 절차와 법을 존중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네. 그런데 이 좌파 놈들은 그 절차와 법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조건 박근혜도 탄핵시키고 보잖아요. 네. 무조건 무자비하게.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내란죄가 이제 없어져서 철회가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내란죄로 인해서 탄핵을 당했던 한덕수 총리는 나와야지요. 나와가지고 자 내가 내란죄로 이렇게 해서 내란 동조자로 지금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내가 내란 동조자로 내란죄를 철회했으니 나 법이 없어졌으니 네. 나는 국무총리로 다시 복귀해서 내가 하겠다. 네. 그러면은 이 국무위원들이 다 같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네. 한덕수 총리가 총리의 집행을 해라. 최상목 너 여기서 그만둬라. 아니 당연히 최상목은 무효요. 네. 최상목이 임명에는 헌재 무효고. 재판도 무효입니다. 네, 그거는. 무효고 그 판사들 그 보낸 거 있잖아요. 네. 무효입니다. 무효. 네. 아, 왜 무효냐면 상식적으로 대통령 대행은 그 해설집에 보면은 분명히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으로 탄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0석이 돼야 돼요. 네. 근데 국무총리 또 행정부에 150석으로 탄핵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요. 아니 총리나 그 뭐야 이 사람은 뭐야 최상무기가 뭐예요? 대대행. 대대행. 그저 대- 부총리였거든. 부총리. 부총리로서 부총리가 어떻게 저기 그 대통령 대행을 할 수 있냐고 150표면 딱 잘라지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 대통령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기준이 대통령 권한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 행사를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요. 지금 이제 이 내란죄가 철회가 됐다고 그러면 네. 지금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네. 그러면 한덕수가 버텨야죠. 뭘 버텨야 되냐면 나는 대통령 대행을 하다가 이렇게 탄핵을 받았으니까 200석이 안 되면 나는 여기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버텨야 되고 네. 그리고 그걸 법적인 것을 싸워야 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나올 때까지는 그러면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빨리 이것을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중대한 문제니까. 예. 그거는 간단한 거잖아요. 200석이냐 150석이냐. 네. 그 하루면 결정할 거예요. 예. 근데 왜 그걸 결정을 안 하고 이렇게 미루고 국민의힘은 이걸 가만히 있고 가서 단식이라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싸워야죠. 싸워야 되는데. 자 보세요. 넘겨서 예. 이게 이제 국민들은 저렇게 막 눈이 오는데도 저렇게 네. 가서 싸우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똑같은 거예요. 뭘 빼버렸냐면 지금 내란 수재를 뺐잖아요. 예, 내란 수계를. 예. 그와 같이 권선동이가 그때 법사위원장을 있을 때 탄핵 소추 사유 변경서 제출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저놈이 저 예. 그때도 배신에 앞잡이 서는 그렇죠. 놈이거든 저게. 예? 그래가지고 보면 뭘 빼버리냐면 박근혜의 법률 위반 부분은 제외했어요. 예? 그리고 뭘 했냐면 추상적인 헌법 위반 부분만 소추한다. 말도 되도 안 소리지. 추상적인 게 어디서 실체적인 게 없는데. 그래서 내가 저 추상적인 헌법 위반이 뭔가 하고 김학성 장로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두 가지를 가르쳐 주더라고. 뭐냐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그게 이제 추상적 헌법이야. 세 번째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그 말도 되도 않은 소리잖아 그게. 그렇죠. 무슨 그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그게 아, 지금 대통령은 예.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가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헌법이 위험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비상계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어? 그렇죠. 근데 무슨 헌법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위반하는 헌법 수호할 의지가 없다. 없다. 아니, 국회의원들이 딱 그만하라 그러면 딱 했잖아요. 박근혜는 그래서 탄핵을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죄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아무 무죄지만 이미 대통령 탄핵되고 나니까 아무 힘을 못 쓰잖아. 끝이잖아. 뭐. 그러니까 이번에 싸워야 돼. 행정부가 쟤네들하고 지금 저렇게 나왔으니까 싸워줘야 됩니다. 총리 그리고 지금 행정부 장관들 같이 나와야 돼요. 한덕수 총리님 나오셔서 이제 하십시오. 그런데 보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 하냐면 지금 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게 뭐냐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4%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을 한 거야. 너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 신임을 못 받고 있지 않냐.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40%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국민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80% 90%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저들이 뭔데 저렇게 물리칠 수가 있냐는 거죠.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예. 그 공수처에서 예. 그 영장 집행을 경찰로 넘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엊그저께도 이 이제 패널들이 종편에서 나와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국가의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면 되냐 이걸 갖고 계속 얘기를 해요. 국가의 법을 예. 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는데 돼야 되느냐. 지금 윤 대통령 이야기는 뭐냐면은 공수처가 불법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킬 수가 없다. 예. 근데 지금 공수처가 이걸 경찰에 넘긴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다 잡아여야 돼. 그렇죠. 그런데 예. 경찰로 넘기면 예. 경찰은 뭐가 없냐면 예.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경찰은 예. 경찰 수사권은 있는데 그 검찰이 영장 청구하죠. 예. 영장을 그 청구할 권한이 체포 없고 영장 청구는 예. 검찰이 합니다. 그래 검찰이 하는데 경찰은 그걸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지금까지 한 게 무효라는 거야. 공수처에서 하는 게. 그렇죠. 그럼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저기 국민의힘에서 네. 지금 저 영장 청구 공수처 이 사람을 150 대통령 쪽에서 네. 150 몇 명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저놈들 다 잡아내야 돼. 그러니까 경찰도 기소권도 없고 영장 청구권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 안 가.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야. 예. 청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럼 끝난 거야. 검찰도 수사할 권리가 없어. 그렇죠. 경찰은 검찰은 또 무슨 권이냐면 수사권이 없어요. 수사권이 없어. 수사권이 없어. 그러니까 영장 청구는 할 수 있고 기소는 할 수 있는데 수사 없는 영장이 어디냐고. 이 종편에 나와서요. 예. 떠들어댔던 우리 저 종편 패널들 말이에요. 예.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예? 국민들을 현혹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인데 왜 법을 안 지키냐. 그러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떠들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는 공수처가 불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갈 수가 없다. 네. 지금 불법한 것이 또 드러났잖아요. 드러나서 넘긴 거예요. 넘겼는데 대통령 체포로 못 갑니다. 경찰은. 경찰은 또 못 가잖아요. 못 갑니다. 네. 절대 아니 못 뭐 저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혓바닥을 다 앞으로 잘라줘야 돼 그거. 국민들은 그런 방송이나 그런 패널을요. 그 보면 안 됩니다. 열불나니까 안 보는 사람들 그래 많더라고요. 병 걸려. 우리 내가 이번에 대구 왔다 우리 아들들을 보고 스트레스 받아 넘받아가 아가 이상하게 되겠더라고. 제발 보지 마라 그거. 왜 봐가 네 병들게 지금. 근데 지금 가 이 있는 정광훈 지금. TV에서 이거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헌법학자도 있고 또 우리 목사들은 또 설명을 쉽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뼈대 있게 딱딱 추려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우리가 그 종북 세력만 하다가 중국 세력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친중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이게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지금 장 목사님이 우리가 선거 끝나자마자 네. 우리가 이거 부정선거다. 네. 다 귀를 닫고 입을 닫고 있을 때 네. 유일하게 정광훈 TV만 부정선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정선거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뭐냐면은 극우 세력의 유튜버에 힘입어 가지고 이 비상계엄을 했다 윤 대통령이. 네. 근데 지금 국민들이요. 지금 50%가 넘게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예? 장학일 목사님이 이번에 굉장한 국가와 역할을 민족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는 나야 뭐 장전 그 사람은 저 아직 확인되지 않는 그 컴퓨터에 있는 그 전사락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지만은 우리는 실질을 가가지고 직접 확인하는 거잖아, 그거는. 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했는데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할 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자회견이요. 외신 기자회견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전 세계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정광훈 목사님이 오늘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네네. 반드시 이 부정선거를 뿌리 뽑지 않으면은 중국이나 이북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놀아나 버립니다. 목사님들 부정선거가 한 표라도 있으면은 여러분들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교인들을 깨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이 무슨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좀 교회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야. 진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야.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가 됐는데 그 이번에 그 비상계엄 선포하고 네. 홍 목사님 예.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 성관이를 덮쳤잖아요. 예. 근데 그때 4군데를 덮쳤다고요. 예. 첫 번째가 어디냐면 여론심사위원회 예. 여심회를 덮쳤어요. 예, 예. 그 여론 조작을 하도 하니까 예. 여론심사위원회에서 조직을 해서 근데 거기에 보니까 원래 3년 이렇게 하게 되는데 8년째 연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이. 예? 그리고 이게 이래서 여론심사위원회가 딱 이걸 압수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여론도 조작. 예, 지금 정상적으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때 그 영향이 아닐까? 이 생각도 제가 한 예, 거예요. 아니 지금 그렇게 말을 해요. 예. 뭐라고 하냐면 예. 지금 여론이 지금 거의 40%인지 50%대 가깝잖아요. 예, 예. 조작을 안 하니까 예. 조금 정상적으로 나오는 여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60% 70% 넘어가는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작만 안 하면. 비상계엄 선포하고 딱 덮친 데가 국회가 아닙니다. 아니 저 비상계엄 선포하면 제일 먼저 방송국부터 딱 장악하고 국회의원들 집에서 못 나오게 하고 벌써 딱 군인들이 다 딱 하고 있잖아요. 예, 사전에 딱. 그건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체제가 붕괴됐다고 하는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정복됐다는 걸 깨우쳐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핵심 쓴 게 이 부정선거잖아요. 예, 예. 두 번째는 어디를 했냐면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포렌스식을 해야 전산이 다 나오잖아요. 네. 조작하는 게 네. 해커들에 의해서 조작됐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했고 세 번째 가서는 수원중앙선거관리위원 연수원 있죠. 예. 연수원. 그 연수원을 이렇게 또 덮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디냐면 이건 모르실 거야. 양구지방선거관리위원회. 아하. 예. 예. 양구 예, 그거 처음 듣는 소리인데. 양구지방선거관리위원회를 덮쳤어요. 저기 저 북쪽에 있는 양구 예. 왜 거기를 덮지? 왜 그랬냐면 이게 이제 그 사전 선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 투표인 수보다 투표 수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그 뭐가 있는 것 같아 그 안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흐르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때 비상계엄 선포해가지고 한 90여 명 잡았다는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그런 말이 있는데 확인을 좀 더 신중하게. 네, 그 90여 명이 예. 중국 사람이 많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게 뭐냐 그랬을 때 그때 12월 7일 날 가나 공화국에 선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에. 그런데 이 모든 조작 해커가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정보를 알고 그래서 이거를 덮쳤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그러니까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강은신 목사님 보내준 걸 통해서 들었는데 또 오늘 아침에 국정원 차장 출신 전옥천 그분은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보수파인데도 그렇게 말씀하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데 어쨌든 12월 7일 날 정권이 바뀌었어요. 예. 그동안에 다 했는데 그 마하마 대통령이 계속 떨어졌거든. 예.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이 사람이 친미 사람이야. 친미. 그래가지고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이제 중국발 이제 저 선거 개입 아닙니까? 예. 그 캐나다도 호주도 다 개입하고 미국도 개입했다 믿기 때문에 지금 난리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FBI, CIA가 부정선거를 자기 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이걸 다 들여보겠다는 거야. 네, 여기에 목숨을 건다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만일에 그 대열이 있다 그러면 또 심지어 우리나라가 이 전자개표를 세계 많이 보급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됐다면 우리나라도 심각한 타격 받았거든요. 근데 그 장 목사님 우리가 외국을 가보면 미국이나 이런데 가보면 교포들은 굉장히 나라를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북의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것에 정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 보통 사람들이 다 종북에서 보수 쪽으로 많이 돌아오는데 네.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은 언제부턴가 네. 외국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층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너무 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네. 좀 네. 간단하게 내가 이제 준비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부정선거 카르텔을 한번 좀 까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한번 광고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뭐냐면 동료. 지금 아마 경찰로 넘어갔어도 공수처가 오늘 집행을 못할 것 같네요. 그래도 모여야 됩니다. 저기 대통령 관저 앞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다 빨리 저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가셔서 같이 협조해 주세요. 협조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바꿔주세요. 필요하면은 헌금도 좀 가서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 그쪽에서 아침에 하고 가셨는데 좀 10시에 또 외국 외신 기자회견 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방송을 들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판도라의 상자를 여다 부정선거권으로 좀 바꿔줘 보세요. 지금 자, 첫 번째 보내준 거 있죠. 네. 여기에 한번 제가 이걸 한번 총 정리를 해봤거든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부정선거 카르텔. 요걸 보면 넘겨주시죠. 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주권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정하는 권력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저기 보면 네. 목사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요. 네. 근데 좌파들이 꿈꾸는 것은 모든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예. 요걸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 민주주의하고 예. 좌파들이 꿈꾸는 민주주의가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 민주화 운동은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민들이 혼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제가 어저께 말이죠. 그 농지법에 대해서 그 좀 잘하는 사람한테 제가 어저께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이게 농지는 이제는 절대 내가 팔지도 못,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한 내가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합니다. 아, 진즉부터 그랬어요? 아니. 그전에는 내가 팔고 싶으면 작자 있으면 팔으면 돼요. 파는 것은? 네, 파는 것은. 근데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 옛날, 이게 토지 대장으로 바뀌면서, 농지 대장으로 바뀌면서 그 원장에서 바뀌면서 완전히 공산주의 같이 땅을 그냥 국가가 소유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 법을 문재인 정부 때. 그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지금 이런 거 다 파헤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오는데, 자, 이 선거의 카르텔을 한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나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부정선거 시나리오를 제가 이거 가설적이지만 이게 거의 확실한데, 계획을 세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로 활용하는데 선거에 대한 청사진을 기획을 해요. 그러면 이 모든 계획의 원산지가 어디냐?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예. 그러면 요대로 계획을 해가지고 딱 넘기면 어디로 넘기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기면 그 실행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투표수를 부풀리고 전자개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고 투표함까지도 바꿔치기라는 거예요. 이거 이번에 이거 다 밝혀내야 됩니다. 이거 우리 그래 이거 안 밝히면 대한민국 희망 없는 거지. 끝나는 거죠 저게. 그러니까 우리 주권을 다 뺏긴 거니까. 끝나고 저 베네수엘라 자꾸 하는데 베네수엘라 투표를 통해서 저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우리가 가면은 자꾸 베네수엘라 그러는데 나는 이북식으로 가는 거예요 저게. 이북식도 이북식이지만은 나는 지금 이번 기회는 나는 중국이 영향이 제일 크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은폐한 게 이제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얘기해도 대법원에서는 무조건 무효야. 재검표 무효 안 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더불어민주당 계획 세우고 실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은폐를 시켜주는 게 대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것들이 다 비상계엄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지금 아주 이 판사들도 대법원에 있는 놈들이 다 이게 드러날까봐 걱정하는데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후손을 사랑한다면 이번에 판사들이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양심 선언해야 돼. 양심 선언해야지. 적어도 대법관정도 되면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왜 선거에 관련된 것들을 이 판사들한테 왜 맡겼겠습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는 판사들을 존경할 만하고 믿을 만하니까 맡겼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우리법연구회나 뭐 이런 것들을 그래 거기다가 이제 헌법재판소도 대법원 소관이잖아 저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뭐 저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전부 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그래서 이제 그 공산주의 이론 중에 이런 사법이나 이런 것들을 막 혼돈시키고 혼란시키고 누구예요? 그 이태리 그람시. 그람시. 안토니오 그람시. 그람시가 이야기한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래 거예요. 진지가 다 구축된 거야 구석구석 전부 다. 지금 뭐 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그 모든 원산지가 국회요 국회. 예? 국회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그 진지가 다 구축돼. 거기가 딱 지고서 군대도 그냥 경찰도 전부 다 구축 다 윤석열 돼. 대통령이 말한 대로 입법부가 괴물이 돼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같이 협치를 하고 해야 될 그 입법부를 보고 어떻게 저런 단어를 얼마나 그 속을 깊이 알면 대통령이 입법부가 대한민국의 괴물이 돼버렸다. 종북 좌파 세력의 그 괴물이 돼버렸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이 요즘 와가지고는 계몽령이라는 좀 신조어가 나오더라. 계몽령. 계몽하는 국민을 계몽하는 기업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던데 나는 이 상당히 성공했다고 봅니다. 만일의 경우 이거 그렇지 않았다면 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깨어나지도 못하고 소리 소식도 없이 깨구리 전법 뜨심으로 있다가 죽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아무 저항도 못하고 끝날 뻔한 그런 위기 속에 있었는데 깨우쳐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깨어나가지고 광화문으로 이 대통령 관저로 또 인기 지지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예. 자, 하나 넘겨주세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가 한번 볼게요. 넘겨주시죠. 여기 보면 20년 총선,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가 이번하고 그 전에 아주 노골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4월 16일 날 민주당의 그 전략기획위원장인 이근영이가 SNS에다가 글을 올려요. 뭐라 하냐면 선거 막판이 이러저러한 괴문서들이 돌아다니는데 실제 우리 당 전략기획과의 예측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163석을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전투표 보존값을 1.71% 1.71%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71%의 그 사전투표 보존값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투표함을 그만큼 투표를 집어넣겠다 이거야. 그래서 17표를 가져오겠다는 건데 정확하게 163 플러스 17표, 180표가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정확하게. 예? 어떻게 선거하기 전에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저런 것을 계획을 세워놓고 네. 이해찬이가 50년 집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50년, 100년 계획을 세운 우리가 거예요.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근데 거짓이 어떻게 50년, 100년을 갑니까? 금방 드러나지. 그래도 만약에 이번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되고 이재명이가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끝나버린 거죠. 대한민국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면 사전투표 보존값이라는 게 있어요. 목표 의석수를 163일 때 그걸 1로 보고 사전투표 보존값 1.71이야. 그러면 선관위 서버에다가 보존값을 미리 이렇게 딱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얼마나 더 우리가 올 수 있느냐 했을 때 투표하러 오는 사람을 71%로 본 거야. 71%로 봤을 때 그랬을 때에 우리한테 사전선거는 얼마나 올 거냐. 그래서 1로 봤을 때 당시에 오는 의석수를 1로 봤을 때 163석을 1로 봤을 때 보존값을 71%로 보면 13석이거든. 17석. 그래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옆에 보면 여론조사 결과 예상투표 사전투표 보존값을 딱 해놓고 그대로 가면 이 부풀려진 사전투표수에 의해서 180석이 나오는 거예요. 300석 중에. 넘겨보세요. 근데 이런 거를 쟤들이 소수점까지 맞추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31.3% 될 거라고 네. 공개적으로 얘기했어.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저거는 자기 스스로가 그 입이 간절하고 말이 나쁘는 거예요. 저게. 그게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지만 해커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31.3%에 맞춰라. 예.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소수점까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국회에서 기획을 딱 세우잖아요. 그리고 예측을 딱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얘기해주면 저걸 누가 실행해야 되죠? 다음에 넘겨보시면 실행자가 누구예요? 중앙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그걸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대로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래가지고 이 통계학자들이 넘겨서 보시면 통계학자들처럼 비밀 지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에다가 무한대로다 이렇게 하는 것을. 그래 이런 거는 총선 데이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넘겨서 보시면 이 그래프도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힘든 거니까 다음에 넘겨서 보면 이거는 나올 수 없는 확률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보세요. 자 지도 넘겨보세요. 보면 당일 투표는 저렇게 흩어져서 우리가 이겼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죠. 국민의힘이 133개에서 이겼고 더불어민주당이 110곳 이렇게 이겼어요. 그런데 사전선거는 어떻게 됩니까? 사전선거는 쟤네들이 더불어민주당이 203곳에서 이겨요. 아니, 여기 보시면요. 서울 같은 데도 우리가 알기에 예를 들면 뭐 서초구나 강남구나 예. 이런 데는 우파 진영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거기서 사전선거가 다 이기냐고 더불어민주당이 한 군데 딱 빠지고 다 이겼어요. 어떻게 이기냐고 저것이.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자 그래서 이런 얘기 넘겨서 보면 이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거기 보면 자 투표자가 직접 가서 투표하는 경우 적어도 카메라로 투표자 수를 세어서 실제 투표수와 비교해 봄으로써 대규모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기에 우편 투표와 드롭박스 투표는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사전 투표로 갔을 때 사람 가는 거 CCTV를 못 비치게 가렸잖아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투표수하고 사람이 투표로 간 걸 CCTV에 확인해 가지고 숫자를 맞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관내 지역에서 할 때 보면 이름도 안 쓰잖아요. 컴퓨터 안에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때 조사해 보니까 생존하지도 않은 사람 100 열 몇 살짜리가 들어가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편 투표 막 모대기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넘겨서 보십시오. 민주당이 사전에 세팅한 목표 투표수를 실제 언론에 말해버린 거는 이게 다
계획에 맞춰서 하도록 한 거죠. 자, 그럼 넘겨서 어디를 보느냐면 이제 여기를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끝내야 되니까 넘겨주세요. 더 하나 더 넘겨줘.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 앞으로 한번 더 가보실래요? 아까 얘기할 때 얘들이 사정 선거값을 71%에 맞췄단 말이야. 예? 투표로 올 사람이 71%다. 그런데 몇 프로가 왔느냐면 이때 67%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4%가 모자라잖아. 예. 그러면 어떡하냐면 자기들이 다 계산까지 다 맞춰놨으면 그대로 쭉 가는데 예. 이게 4%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걸 조작을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 투표소가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그래서 당일 투표자 수가 지금 저게 오후 1시 12분 58초인데 965만이잖아요. 그런데 당일 투표자 수가 거기서 얼마가 지났죠? 14분이 지났어. 예. 14분이 지났는데 줄어. 예, 줄었어. 줄었어. 5,513표가 예, 줄었어. 감소했어요.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근데 6시 18초에 어떻게 되냐면 당일 투표자 수예요. 예. 보면 1,436만 7천이잖아요. 예. 그런데 얼마가 지나면 49분이 지났어. 49분 14조가 경고했는데 306표가 감소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조작을 막 하는데 줄여야 되니까. 이런 그러니까는 개판이 좀 한마디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자, 하나 더 넘겨서 보면 이게 또 얼마나 웃기는가 보세요. 지금 이게 보면 4시 41분에 오후 1335만 3455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3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1300이 470만 7천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홍 목사님. 그래 뭐 저거는 도깨비 그 저 투표 비슷하게 그냥 방망이 두드린 대로 자기들 하는 대로 조작하는 대로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저 뭐 국민들은 또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고 또 저 검사하고 저 검증하자 하니까 아 그런 일 없다 하면서 덮어버리고 또 판사는 또 거기에 대해서 아예 그 기각시켜 버리고 하니까 아 이제 철옹성 뒤에 감춰져가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겸 조치를 통해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보면. 포렌스식으로 가서 저거 조사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컴퓨터에서. 전 목사님 저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정확히 이렇게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장 목사님이 제시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고소도 하고 고발도 했으니까 아 이걸 그러면 한번 통을 열어보죠. 열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런데 더 웃기는 거 보실래요? 하나 넘겨서 보세요. 넘겨보면 선거일 날 마감을 한 거 이게. 그 마감을 하니까 1224만 4,952표예요. 예. 예? 예.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선거일 투표수를 등재해 놓은 거예요. 저기 예, 오른쪽에. 선관 위에다가 예. 7월 20일이 된 거야. 3개월 11일이 지났잖아요. 예. 그 몇 표가 됐어요? 26표가 줄어들었네. 줄었어요. 참 뭐 통계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참 희한한 일들이 그냥 막 참 그리고 넘겨서 보세요. 여기 보면 왼쪽이 뭐냐면 투표인 수예요. 오른쪽이 개수된 투표지예요. 투표한 사람보다 다 많아요. 저게 수두룩해요. 한 표 한 표 한 표 한 표 이렇게 늘잖아요. 예,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조작이 된 거예요. 교부된 투표용지하고 개수된 투표지하고 저게 다르다는 거예요. 참 저런 걸 두고도 감추고 계속해서 법원에 그 참 보호막 아래서 끼리끼리 서로 하고 있으니 이 나라는 이미 하면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권을 다 빼게 넘겨서 보세요. 도장이 저건 뭐냐면 이게 자동기로 가면은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갔다가 국민의힘으로 갔다 뭐 다른 당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저걸 영상으로 보니까 계속 더불어민주당만 찍혀. 한동안 수백 표가. 그러다 어쩌다 하나 그리고 또 막 가.
그러니까 이거 도장이 계속 한 군데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넘겨서 보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보면요. 이거 잘 아시죠? 선거 다발 투표지 이렇게 딱 붙여서 나오는 게 묶여져. 빳빳한 거 있잖아요. 저렇게 빳빳한 거. 저런 돈 신권처럼. 저런 종이로 만들었다면서요. 형상 기록 종이. 예? 때가 되면 형상이 자기가 알아서 저렇게 팍 펴진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다른 거는 직접 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건 왜 안 펴질까? 그건 그대로 쌓여 있거든요. 오른쪽에 보면 자석 투표지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보면 한 장 한 장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게 붙어서 이게 개수할 때 띄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이도 이렇게 여기 테이블 이게 본드를 붙여 갖고 오잖아요. 붙여 갖고 오면 이렇게 뚝뚝뚝 띄잖아요. 그 저런 거예요, 저거. 근데 또 웃기는 게 정전기로 붙었답니다. 자, 정광훈 목사님께서 네. 현재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건을 네. 국수본으로 위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불법이라고 얘기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불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아니 참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고? 경찰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조직 내에 또 별도의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아마 경찰에서 이 경찰서도 이거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뭐 참 전부 다 서로 뭐 찻잔 돌리기 하듯이 서로 아마 회피할 가능이 많습니다. 저게. 그 국수본으로 돌려버렸다고 하는 건 어차피 경찰은요. 저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영장 청구.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안 가면 어떡할 거야. 거기다 기소권도 없는데. 참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저 이제 내란법을 빼버리고 이제 딴 걸로다가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대통령은 다른 법으로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위법이고 불법이고 탈법이고 무법 천재가 된 대한민국인 겁니다. 아니, 애초에 저 공수처인지 나발인지 거기서 할 수 없는 짓거리를 저가 이제 하다가 법리적으로 안 들어가니까 또다시 경찰 패스를 하고 말이죠. 이놈의 새끼들이 전부 다 아예 작정하고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작정으로 저런 식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제 그 내란죄를 이제 여기서 뺐다고 그러잖아요. 네. 국회에서. 네. 이제 국회에서 내란죄를 뺐으니 윤석열은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자기들이 이때까지 온 신문 방송 내 그 명예훼손이라든지 어떤 그 국민의 그 협박죄로다가 고발을 해야 돼. 설령 지역에서. 그것이 있다고 해도 네.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내란 수계라는 것이 결정이 되지도 결정된 않았는데. 자, 어른놈이 내란 수계 결정했는 말에 어른놈이 이게 사건 나자마다 내란 수계가 온 대한민국 천지에 도배를 해놔놓고 말이야. 어른놈이 지시해놓고 하는 이게. 아니 그 이재명이가 했잖아요. JTBC나 MBC나 내가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방송하면서 전부 다 내란 수계라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을 다 폐쇄시켜야 돼.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라도 옛날에 광우병 막 그렇게 선동했던 것처럼 방송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국회에서도 이제는 내란 수계라는 놈을 빼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방송을 뜯어 국민을 현혹시켰던 이 방송국에서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명예훼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란 수계 그걸 뺐으면은 탄핵을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걸 그래야지. 빼고 빼고 국회에서 다시 재결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뭐. 그래서 국회에서 다시 재결의를 해가지고 다시 탄핵 사유를 내야지. 아니 이미 탄핵 사유를 해서 이미 갖다가 집어 헌재에다 넣어놨는데 헌재에서 그걸 빼라고 한다 해서 빼고 그게 말이 돼요 그게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올려보세요. 여기 보면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의 윤 체포영장 집행 1임 집행 전문성 고려. 그렇게 경찰에 그 병력 가지고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얄팍한 수를 쓰는 거예요 지금. 참. 그러니까 이게 경찰은 다시 말하지만 경찰이 지금 체포영장을 했나요? 아니 이것도요. 네.
집행 전문성을 고려해서 한다 그러잖아요. 예. 영장 집행 일임, 집행 전문성. 예. 그러면 공수처가 처음부터 이걸 안 해야죠. 그러니까 아니, 처음부터 자기들 불법했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에 판사들이 있고 검사들이 있고 다 그 안에 있을 건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게 맡을 일이 아니고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거 해야지. 아니 그 한두 명입니까? 바보 같은 놈들이. 경찰도 이게 행정부잖아. 경찰이 행정부에 속해 있지. 그렇죠. 행정부인데 행정부 수장을 그렇게 하고 누가 임명했냐고. 그런데 이게 불법이야.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 공직자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친중 세력 아니면 종북 세력들 아니냐 이거야. 아니 평범한 사람들도 이걸 다 아는데 예. 다 알잖아요. 그런데 공수처 저놈들이 저걸 모르겠어요? 경찰 수사본부에서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전부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일사불란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전부. 그러니까 쟤들은 어차피 이게 부정선거가 드러나게 되고 상권 분립은 이미 다 무너뜨린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끝났다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그동안에 문재인 때 심어놨던 이 인생들을 가지고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거라도. 그리고 무법천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도요. 이 탄핵에 찬성했던 놈들이요. 잘라내야 돼요. 하여튼 다 쳐내고 아주 이거 새로 짜야지.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 그 국민의힘에서 찬성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울산에 누구야? 김상욱이. 네? 김상욱이를 비롯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에 잘못됐으면은 전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뭐냐면 우리가 시민군이 모여야 돼. 시민군이. 우리가 이제 국민 저항권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렇게 무대뽀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이번에 분명하게 그 12가지를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했으니까 그걸 시행하자 이거지. 대통령도 복직하고 다 들어가자 이거죠. 이제는 우리가 볼 때 국민 저항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청 다 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이건 불법입니다. 이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하고, 대통령 모시오라고요. 그럼 예. 다시 복직하십시오. 대한민국을 안정화시켜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가야지 무슨 뭐 저들의 말을 듣고 움직입니까? 그래. 국민들의 말을 들어야지. 헌재에서 내란 그 빼는 순간 다 무효야 전부 다. 아니 국민이 투표해서 권리를 대통령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몰아줬는데 표 한 장도 안 받은 이런 인간들이 말이야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웃기는 소리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장 목사님이 광장을 지배한 자가 예. 권력을 쟁취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확실히 광화문 세력이 광장을 지배했어요. 이게 이 사람들 공수처나 경찰도 아마 한 발 뺄 겁니다. 또 이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 헌재에 문재인이나 저기 김명수가 임명해 놓은 이 사람들이요. 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진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장에서 더 많이 떠들어야 되니까 일단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해서 우리가 뭉치고 오늘 또 대통령 거기에서 만세를 부르면서 계속 데모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 넘겨보세요. 여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 넘겨보시고 하나 더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 이게 뭐냐면요. 가짜 투표지를 싸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게 투표합니까? 막 사람들이 말렸어 저거. 동영상이 있어요. 말렸는데도 막 해치고 들어가서 그걸 쏟아 넣는 거예요 저게. 참 개판이네. 참. 이게 우리 옆에서 창간을 없이 무더기로 막 아니 어떻게 투표지를 저렇게 들고 다닙니까? 저렇게 갖다 쏟아 넣는 거예요. 네. 이게 쌀자루도 아니고 투표지를 어떻게 저렇게 들고 다녀? 그러니까 이게 투표지를 무더기로 갖고 가는 거예요. 창간인들 없이. 아이고 흑정 무너져 참 세상 돌아가는 거이 참.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 대통령이 왜 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조사해보자 그러면 열어줘야 하는데 대통령 말도 안 들어. 누구의 말도 안 들으니까 비상계엄으로 이거 딱 소서해서 포렌스식하고 이건 분명히 아마 대통령이 그 헌재에 가서 직접 하겠다고 그랬거든. 증인들도. 이거는 현장 생중계 해야 됩니다. 그때 만약에 대통령이 들어간다면 분명히 생중계를 하면은 대한민국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지금 한남동에서 우리 정강훈 목사님 중심으로 신혜식 뭐 이런 분들이 다 가서 거기서 뛰고 있는데 보세요. 지금 이 눈보라치고 얼어 죽어도 좋겠다는 거예요. 아이 지금 방금 속보가 떴는데 네. 경찰에다가 넘기면서 네. 사건 이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거 못 한다. 네. 근데 사건 이첩도 안 하고 수사권만 넘긴다는 거야. 아, 체포만 해오라 그 말이. 그렇지. 그러니까 체포는 경찰이 병력이 많으니까 경찰 병력으로 경호처를 제압하고 끌고 오너라 이 말이에요. 그 조사는 우리가 할 테니까. 그게 경찰한테 체포 이 경찰이 체포 영장을 신청도 안 했고 네. 그리고 발부도 안 했어요. 지금 검토 중이래. 경찰에서도. 경찰은 형사 청구권이 없어요. 응. 검찰을 통해서 하지 항상. 예.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얘들이 무법천지로 나오니까 빨리 한독수 총리님 복직하세요. 그래, 네. 오늘 이렇게 혼란 왔는 것도 저놈들이 검수완박을 했기 때문에 저모양이 그래, 되는 그래. 거야. 네. 검수관박 해놓고. 검수완박 해놨기 때문에. 아, 그럼 검찰이 다 지고 흔들어 뿌지 그게. 그렇죠. 자, 우리 프레스센터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자, 롯데 이제- 프레스센터가 아니고 네. 롯데 호텔. 롯데 호텔. 네. 거기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이번에- 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저런 거 보면서 하나 더 넘겨보세요. 눈보라 좀 한번 더 봅시다. 정말 저기 예. 우리 장 목사님. 예. 좀 국제적인 정세를 볼 때 예. 이 트럼프가 좀 이거 들고 나올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들고 나오죠. 100% 네. 들고 나오면 넘겨주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눈보라. 젊은 애들이요 다. 다 젊은 애들이 응. 지금 가서 이거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지금 현재 새로 취임되는 젊은 이거 보세요, 이거. CIA나 FBI 국장들이 이거 눈이 벌겋게 부정선거에 눈이 벌겋게 설친다는 게 지금 먼저 20년대도 분명히 트럼프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도 맹백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에도 곡소리 날 겁니다. 곡소리 나요 정말 지금. 우리 애국 국민들이요 이렇게 생명 걸고 대통령 지킵니다. 그래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지금 좌파 중친 중국발 이참 쓰레기 자, 우리가 같은 이 찍은 거 계속 혁명을 해야 넘겨주세요. 돼 혁명을 지금. 여기 보세요. 부산에서 오신 분 앞에는 부산에서 오신 분이고 이거 보세요. 부산에서 오신 여자분이에요. 이게 세계 기사감이에요. 네, 네. 이런 넘겨주세요. 사건이. 예. 또 넘겨주시고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이거 눈물 나잖아요. 이거 눈물겹게 말이야. 아, 제가요. 넘겨주세요. 그날 강화문에서 이야기했어요. 예. 계속 강화문에서 예. 이 광경을 우리가 봤는데 쭉쭉 넘겨주세요. 그냥 계속 바꿔서 우리 얘기할게. 네. 광화문에서 네. 그 버티고기에서 넘어갔거든요. 네, 네. 야, 놀란 것이 젊은 애들이 예. 지하철에서 내려서 줄을 서서 가는데 네. 와, 이거 뭐 6.25 피난민들 같아. 나는 무대까지 못 갔다니까. 예. 야, 그런데 막 가면서 아파트 앞을 지나가면서 이재명 구속, 예. 예? 탄핵 반대하는 그걸 막 외치는데, 야, 나 정말 대한민국 이제 뒤집어졌구나.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예. 네. 자, 홍 목사님. 예, 참 하루하루 숨가쁜 이 전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투에서 이기더라도 전쟁에 패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일사불란하게 그래도 이 전쟁은 항상 지체계가 중요하니까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지시하는 대로 현장은 또 신혜식 대장이 거기서 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아주 집에 망설이는 분들도 전부 다 이렇게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다 모여 주시고 또 이번 토요일에도 계속해서 우리 애국 집회는 광화문에서 계속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자유혁명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참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 승리했으니까 완전히 이번 주에는 몇 갑절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도배를 해야 됩니다. 서울을 갖다가 저 좌파 빨갱이들이 또 친중 세력들이 엄두도 못 내도록 모든 언론이 기가 확 질리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나라를 우리도 모를 사이에 중국에 넘어가고 북한에 애속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니까 정말로 국민들 깨어나야 됩니다. 젊은 대학생들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그렇게 과거에 저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대보를 잘했던 그 대학생들의 패기와 기백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뛰어나가지고 그때보다 훨씬 더 중국에 애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몰리고 있는데 이 거짓 언론과 싸우고 이 소위 더불어민주당 저 엉터리 놈들과 싸워가지고 이 국가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젊은 아이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 네. 주옥선 대표님, 이제 엄마 부대를 통해서
이 헌재에 속해 있는 헌재 앞에서 열심히 추위에 싸워주는 거 너무 감사해요. 거기도 계속 하시면서 헌재에 있는 판사들 그 집 앞에서 피켓을 들고라도 이분들을 집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우리 함께 그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까 그 명단 다시 한번 좀 띄워 주시죠. 그리고 이제 끝까지 이게 모든 걸 방어해 주고 이 부정 선거를 막아 주는 대법관들 이런 것들 하는데 이거 올려 주시죠. 문재인이 임명한 문영배 이미선 판사 그다음에 김명수 전 대법관이 임명한 정정미 김용두 판사 이런 분들도 다 좌파 세력인가요? 진보 세력인가요? 그렇게 일단 진보 세력 판사들 저 사람을 김명수가 왜 임명했겠어요? 예. 문재인이 왜 임명했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 심지어 조한창 야당 여당 주청 저것도 좀 이상하다는 말도 그렇죠.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정계선 조한창 이런 6명들 앞에 가서 좀 우리가 해야 되고 정영식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했고 김복형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게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조한창하고 정계선이 저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지금 내란죄 다 뺐으니까 한덕수 총리가 복직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참 우리가 좀 곧 이제 이 체포하는 이런 정국이 끝나면은 모든 화력을 헌재에다 집중해야 됩니다. 평일날은. 네네. 헌재에다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헌재를 우리가 에워싸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개인들의 집 앞에도 우리가 에워싸야 됩니다. 그래서라도 이 나라의 법이 지켜야 돼. 준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편이냐 이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연예인들이 지금 미국 CIA 신고함으로 말미암아 저것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고 싹 그냥 무슨 여름에 파리한테 그 에프킬러 뿌리니까 싹 수직을 죽듯이 이 연예인들이 그렇게 지랄 발광하던 년들이 이제는 안 나타나더라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이 소위만 이 전국에 반 대한민국에 앞장선 판검사들 할 것 없이 모조리 전부 다 신고해가 앞으로 이놈들도 이놈들은 좀 기득거리기 때문에 전부 미국에 줄을 대놓고 있다고 보거든. 그런 놈들을 전부 다 앞으로 미국 가는 대로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민주당에서 기획 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하고 그 부정이라고 그러면은 그거 다 그냥 덮어버리는 대법관들 이런 것들 이번에 다 정산해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나라로 제2공국을 해야 됩니다. 빨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이제 인사가 만사니까 인사를 잘 통해서 대한민국을 굳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오늘 기자회견 해외 외국 외신들이죠. 그래서 한다고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곳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0,000명이 넘습니다. 10,000명. 와, 10,000명이 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